안녕하십니까. 경안 강남 지역구 시의원 이미영입니다. 37만 광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동원 시장님, 박현철 시의회 의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 중앙공원 민간 특례 사업 공모 관련 불공정 시비, 해공 민주평화상 관련 부적절성, 과거산업 특화업종 집중 육성의 문제점, 하수도 요금 인상 관련 대책 등에 관해서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목적은 2020년 6월 일몰을 앞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휴양 및 건강 증진 등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2018년 9월 19일 광주시는 14개 컨소시엄으로부터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2018년 12월 14일 제안심사를 거쳐 동원개발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우선 협상자 선정 이후 차순위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예정자는 2019년 2월 12일 과징금 감점 누락, 제안서상 수치 오류 4곳에 대한 감점 미적용, 공원 조성비 가다 책정에 의한 계량평가 고득점 획득 의혹 등 우선 협상자 선정 과정의 불공정 문제로 이의 제기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2019년 3월 또 다른 제안서 제출업체 주식회사 SUP는 우선 협상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공원 시설 조성 비용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허위로 책정되었다는 사유 때문입니다. 우선 협상자 선정 관련 의혹과 불공정 문제를 다룬 보도자료는 연일 터지는데 광주시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의혹과 불공정 문제 제기에 대한 속 시원한 해소는 없이 광주시가 팔짱만 끼고 뒷짐지는 무책임한 행정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중앙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출발도 하기 전에 광주시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광주시는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 정당성 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일어나간 법정 비화는 물론 자초 위기에 봉착할까 우려가 큽니다. 우선 협상자 선정 관련 의혹과 불공정 문제에 대한 말끔한 해소를 위해 광주시는 다음과 같은 요구에 명백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공모지침서 제17조 제1항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징계, 평가 항목과 관련하여 광주시는 서식 19를 통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정거래법 3개 법령만을 포함한다는 질의 회신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1항 2호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이라 함은 행정처분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3, 별표 4 등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 관련 하도급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원시설 면적은 35만 2,138제곱미터이고 비공원시설 면적은 9만 9,292입니다. 이의 제기하는 측은 우선 협상자의 토지 보상비를 제외한 공원 조성비 2,744억은 평가 항목에서 고득점을 받아 우선 협상자 선정만을 노리고 과다 책정했다고 주장합니다. 2013년 LH공사 책정 사업비 기준 소공원, 근린공원 단위 공사비가 제곱미터당 10만 1,800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대입하면 중앙공원 공원시설 조성비는 358억 규모로 산정됩니다. 2014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민간특례 사업으로 완성된 의정부 직동 근린공원 관련 의정부 민자유치과 자료를 보자면 부지 면적 34만 3,117제곱미터에 대한 공원시설 조성비는 335억 3,700만원입니다. 공모지침서 제6조 제6항에 계략공사비는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기준과 정부 표준 품셈 및 단가에 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모지침서 서식 21 총사업비 산정표는 국토교통부 도시개발 업무지침 별표 3 조성원과 표준 항목 및 산정 기준을 참조해야 한다고 지적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존경하는 신동원 광주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광주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와 관련 그 밖의 법령 속에 하도급법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법률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수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징계, 평가 항목에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정거래법만이 해당된다고 말하는 근거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하도급법이 공정거래법의 하위 법령인지 아닌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서는 업체 신인도 평가 심사 기준에 하도급법이 포함되는 사례를 등한시한 이유까지 함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시는 공모지침서에서 밝힌 원가 산정 기준에 입각하여 우선 협상자의 공원 조성비 및 비공원 시설비, 수치 오류 등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공민주평화상 전면적 재고 요청입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의 자주독립, 민주주의 수호와 인재 양성을 위한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국민이 본받고 싶은 인물로 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 해공 민주평화상의 목적입니다. 2019년 당초 예산 기준 해공 민주평화상 시상금이 3천만 원, 운영비가 2,16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매년 7월 12일 해공 신익희 선생 탄생 기념일 행사 사업비가 700만 원 소요됩니다.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 기준 해공 현양사업, 해공 기념주간 행사 사업비가 5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해공 현양사업은 전액 도비 보조입니다만 해공 신익희 선생 이름으로 쓰이는 예산은 1억 860만 원입니다. 해공 현양사업, 해공 기념주간 행사 사업 내용은 포럼, 세미나, 사진전, 토크쇼, 뮤지컬 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양이란 사전적 의미가 이름, 지위 따위를 세상에 높이 드러내는 행위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기린다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해공 민주평화상 사업과 해공 현양 사업은 말장난일 뿐 성격 자체가 중첩 사업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해공 신익희 선생이 정치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정치가를 기념하는 상을 제정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시상금을 지원하는 전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평화상이란 명명은 해공과는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입니다. 해방 이후 극우 반공테러 공작단 백의사와 해공이 조직한 정치 공작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해공 신익희 선생을 백색 테러의 배후 조종자로까지 혹평합니다. 백색 테러이든 적색 테러이든 테러를 미화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만 정당하고 수단은 가리지 않는다면 참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펼쳤던 인도의 간디나 온갖 핍박과 린치를 당한 순환을 겪고도 용서를 준 김대중 전 대통령 인생 역정 앞에 평화라는 수식어를 달아드려야 부합하는 겁니다. 광주시 관내에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보금자리 나눔의 집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고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을 우리는 비판합니다. 해공 민주평화상이란 광주시의 명명 자체가 신익희 선생의 역사적 대적을 왜곡하는 역사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내고장 인물이라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 광주시가 전진할 수 없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서울 남부지검에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논란의 손혜원 국회의원을 위촉직 운영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난 고발 사건도 아닌 자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하는 처사는 무책임해 보입니다. 내 고향에서 탄생한 해공 신익희 선생을 폄훼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의 공과 과를 명실공히 함께 짚어야 합니다. 해공 민주평화상이 부적당한 이유를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지자체 예산으로 정치가를 기리는 상을 제정, 운영한 전례는 없을 만큼 설득력이 없는 사업입니다. 둘째, 해공 민주평화상 사업과 해공 현양 사업은 이름만 달리할 뿐 중첩 사업으로 봐야 합니다. 셋째, 해공 민주평화상이란 광주시의 명명은 해공 선생의 정치 공작대와 백색 테러를 일삼았던 백의사 간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넷째, 의정발전, 평화통일, 글로벌 리더 등 각 부문 시상 내역이 내포하고 있는 성격상 정파적 색채만 띠는 공훈상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다섯째, 수상자가 광주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여섯째,
남북 간 화해와 협력 증진에 공적이 있는 자 등 각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해서 자의적 해석이 난무할 수 있고 수상 후보자 선정 방법도 알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광주시장님, 해공민주평화상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고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가구거리 조성 사업 문제입니다. 세계 가구 박람회 유치 추진, 가구거리 조성, 특구 지정 등은 민서 7기 광주 47대 시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 9월 기준 관내에 등록된 가구업체가 323개입니다. 이 중 68%, 219개 업체가 10인 이하 영세 사업체이고 완제품 제조업체가 15% 정도입니다.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카드업계의 가구업종 가맹점 추이를 보면 2만 1,150개에서 1만 2,500개로 축소됩니다. 자본력에 밀리는 영세 가구업체들은 절반 가까이 폐업했습니다. 2014년 12월 이케아의 국내 진출 이후 시장 성장보다 대형업체 매출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브랜드 업체의 점유율은 더욱 상승할 겁니다. 가구 산업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더라도 성장 과실을 따먹는 주체는 대형 가구 업체입니다. 가구 산업은 재래형 구조조정 산업입니다. 2019년도 녹색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기준 행정처분 종류별 적발 처분 현황 관련 27개 업체 중 11개 업체가 가구 업체였습니다. 2019년도 자원순환과 불법 소각과 관련된 지도 점검 및 실적 현황 관련 65개 업체 중 무려 61% 40개 업체가 가구 제조 업체임이 드러났습니다.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가구 산업은 공해성 산업입니다. 광주시는 기업과 경제에 대한 선구안이 미흡합니다. 광주시가 재래형 구조조정 산업이자 공해 유발 산업인 가구 산업을 특화 업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발상은 광주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 하락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가구 산업 특화 업종 육성 등이 민서 7기 시정과제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정책 간 충돌마저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에도 역행하는 시책입니다. 시민 건강을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광주시가 시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광주시장님, 세계 가구 박람회 유치 추진, 가구거리 조성 특구 지정 등의 사업은 원점에서부터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요금 인상 관련입니다. 광주시는 하수도 요금을 이달부터 1차로 10% 인상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연간 12%씩 다시 인상 계획이 있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36.55%입니다. 광주시는 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로서 턱없이 낮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2025년 계획인구 48 수용 목표로 하수처리시설 43,000톤 증설비와 하수관로 설치비 1,544억 소요비 발생들고 있습니다. 원인은 인구 증가에 맞추고 노림수는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일정량 이상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부는 원인자 부담금 누계액이 2018년 기준 634억 4천만 원 규모였습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 원인이 인구 증가, 다시 말해 시민에게 탓을 돌리는 자세는 비겁한 표현입니다. 2018년 기준 광주시 톤당 요금이 776.11원이고 톤당 원가는 2,208원 69원입니다. 광명시 톤당 요금은 357.34원, 톤당 원가 551.69원, 김포시 톤당 요금 596.06원, 톤당 원가 1,512.10원, 의정부시 톤당 요금 599원, 톤당 요금 1,034원입니다. 물리적 여건과 요소가 다르겠으나 광주시 톤당 요금과 원가가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2018년 기준 총괄 원가 총액은 723억 3,600만 원 규모입니다. 이중 경상 이전비는 314억 규모인데 거의 대부분이 공기관 대행 사업비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288억 7,600만 원입니다. 공기관 대행 사업비 등 원가 전략을 위한 절감을 위한 자구 노력이 있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안부 권고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70%입니다. 정부 권고안에 따르지 않으면 국고 지원, 인센티브 삭감하겠다는 압박에 내몰려서 하수도 요금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2018년 기준 영업수익 257억 5,600만 원 규모 중에 가정용 사용료 수익이 128억 9천만 원 규모로서 가장 비중이 큽니다. 최근 고소득 밀리인 가구가 늘어나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4인 이상 가구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을 사용합니다. 상하수도 요금 누진제는
소득 재분배와 물 낭비 방지라는 정책 취지 및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입니다. 상하수도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도시 기반 시설입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 생계에 주름살을 줄까 우려됩니다. 물 소비가 많은 식품 접객업소를 비롯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물가 상승 압력과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광주시장님, 광주 시민에게 하수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는 논리를 설파하기 전에 광주시가 자구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수처리 시설 전반에 대한 경영 진단을 통해 원가 절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요금 체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 누진제 폐지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